네, 오늘은 2017년 11월 17일 아주 쌀쌀한 가을입니다. 밖에는 연행잎들이 이제 추운 바람을 맞아서 거리에 많이 떨어지네요.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 참 훌륭한 책이 나왔어요. 당뇨병, 고혈압, 사고체 신염의 3대 요인을 포함해 원인 질환을 치유하는 자연통합의학. 책 제목은 만성 신부전증은 자연 치유된다. 사고체의 모세혈관에게 혈액이 통하게 하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치유의 열쇠이다 하면서 90년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조병식 의사선생님께서 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자연치유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치유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통합의학 발전을 위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경주에서 또 과천에서 두 군데로 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요. 참 만성신부전은 자연치유가 된다 하는 이런 정말 이거는 엄청난 제목입니다. 이게 일반 의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기절을 하겠죠. 어찌됐건 주류 현대의학을 공부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책을 썼다는 대단한 용기에 갈채를 보냅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성신부전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이제 우리 조병식 의사님을 많이 찾아왔대요. 본인은 처음부터 필자가 만성 신부전에 정통하거나 치료법이 있어서 그들을 치료하게 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자연치유 기본이 원인치료이므로 만성 신부전도 원인을 찾는다면 효과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맞죠? 치료의 관건은 증상이 아닌 사실 원인에 있죠. 승패가 여기서 갈리죠. 현대의학은 대중요법에 너무 치중하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도 사실은 이 질환들 합병증으로 오는 건데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증 정말 치료 못하죠. 병원에서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좋아질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치료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거를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한 32명의 어떤 대상으로 치료한 사람은 전체 82명. 그러나 3개월 동안 32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냈네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도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멋진데요. 그러면은 이분이 과연 어떤 치료법으로 그렇게 32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줬을까요? 그냥 단순하대요. 치료법은 한마디로 혈관의 혈액이 통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준다. 끝! 하하, 쉽네요. 저하고 많이 통하네요. 혈관의 혈액이 통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게 한다. 자, 영양소까지 외우기 어려울까요? 혈관의 혈액이 통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통하게 한다. 공급해준다. 좋아요. 그래서 멋진데요. 치료보다는 치유라는 말이 옳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보통 이제 한 14% 미만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투석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좋게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다 알죠? 자연이 이치고 세상이 이치고 그런데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노폐물 등이 쌓여 독소가 되고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보냈던 그 팡팡이 요법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파동 진동을 통해서 통직불통 앞에 있는 아픈 부분은 곧 막혀있는 부분이다. 계속 두드려서 그 부분의 염증을 열로서 잡고 또 막힌 혈관이 열리면
이 병은 고치고 저 병은 못 고친다는 거 아니죠, 우리 몸은. 그래서 팡팡이요법을 여러분들에게 권했는데 이 책에서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잘 먹고 잘 배출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배출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또 신장이죠. 참 신장이 하는 일이 알고 보면은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우선 하루 200리터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찌됐건 신장이 제 기능을 잃으면 이제 만성 신부전 상태가 돼서 식욕부진, 구역질, 영양실조, 부종이 무섭죠.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대사장애, 내분비계 기능 장애로 나타나겠죠. 신장은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목화토금수에서 수로 보죠. 이제 심장은 불, 그래서 불을 제하는 것이 물이라면은 신장은 심장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심장을 지키는 것을 또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구체 결국에 한 양쪽 콩팥에 그 안에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죠. 또 사구체 그리고 네프론을 구성한 핵심 조직으로 약간 200만 개의 네프론이 있는데,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다시 몸으로 보내는 일,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신장의 핵심 조직 사구체와 사구체 주머니. 거기서 CR이라고 하는 건데,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대부분이 신장을 통해 배출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좋은 지표가 되죠. 또 혈액 요소 질소 검사, BUN 검사도 함께 하죠. 자, 그래서 크레아틴 농도는 신장의 세균 감염 약제나 독소연 세뇨간 괴사, 신장 결석, 요관 폐색, 쇼크, 또 신부전 당뇨병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서는 안 되죠. 어찌됐건 우리는 신장병은 5단계, 사구체 여과율이 90ml 1분에, 그러면 1단계, 89에서 60ml 정도면 2단계, 59에서 30ml면 3단계, 그리고 30ml 이하이면 4단계로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죠. 그리고 수치가 14ml 이하면 5단계, 이때는 당장 투석과 이식이 필요한 상태겠죠. 거의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4단계쯤에 자기 병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부전 환자가 이렇게 많을까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신부전 진단을 받으면 충격에 빠지고 또 나만 운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 어찌됐건 병에 걸린 이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겠죠. 운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나와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며 대사와 장기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 몸이 항상성, 자연 치유력을 잃고 병에 들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활 습관병, 대사질환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가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세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연결됐다고 우리 제자는 밝힌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병은 우리 몸에게 보내는 신호이죠. 그런데 당시 증상을 잠재우는 약으로 땜질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완전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원인 해결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증상만 없애려고 할 때 약은 늘어가고 몸은 더 크게 망가진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만성 신부전도 알고 보면 이제 대사 질환증이겠죠. 근데 대사 질환 이상인데 이걸 대사 질환이 과연 뭔가 알아볼까요? 자,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화학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가장 고등한 생명체로, 이것은 바로 곧 가장 많은 화학 반응을 하는 생명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한마디로 화학 공장,
즉 대사는 생명체에서 생성, 전환, 제거의 기능이 생화학적으로 진행되는 총체적 활동으로 인체가 외부에서 섭취한 영양소들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의 체성분이나 생명활동에 쓰는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련의 모든 작용이죠. 그것을 물질대사, 신진진대사, 물질 통한 장기와 음식물의 교환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혈관이 통하게 하고 세포 내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가게 하면은 병의 이름이 상관없이 자연 치유가 된다. 그게 결론이네요. 멋집니다. 근데 의학에서는 만성 신부전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잖아요.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져 말기 이르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신장 이식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만성 신부전 환자 투석이나 이식 위에도 약을 지속해서 또 먹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합병증 증상을 다시 대증요법이라는 것, 결코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약이 장기 복용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철분제, 호르몬 주사, 빈혈, 또 칼륨 억제제, 또 대사성 산증 치료제인 탄산수 나트륨, 또 고인산 혈증 치료제인 초산칼슘, 요독증 개선제, 또 탄소 성분 흡착제, 또 요산 배출하는 알로푸리놀륨 등 여러 가지 불수성 약들이 신장의 기능을 위한 치료보다는 부수적인 치료에 다른 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사실 현대의학에서 신부전증의 기본 원인을 이제 첫 번째가 원인을 뭘로 볼까요? 이제 당뇨, 2위가 고혈압, 3위가 만성 신장염이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혈액순환 장애다, 또 대사성 질환이다,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가지 않았다, 또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보면은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의 경우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과 혈압을 조절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대사기능 개선, 혈액 정화, 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최근에 자주 쓰는 말 희망 고문이 있죠. 안 될 줄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 자, 그런 희망 고문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증상과 그 결과보다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근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은 식습관이 있었고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의 마음 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평화와 안정된 마음, 희망, 사랑,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도전하고 또 항상 플러스적인 생각을 아마 이 치료의 핵심이 아닐까 또 봅니다. 사실 만성 신부전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면 투석과 신장 이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현대의학에서 내놓은 결론이죠. 현대의학에서 한계를 인정해버린 병, 만성 신부전, 과연 자연 치유법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조병식 의사 선생님께서는 땀과 피부로 요산을 배출하라, 운동, 반신욕, 족욕, 풍욕 등을 또 많이 권하셨네요. 또 주열 치료라고 수정으로 만든 주열기로 온몸을 다림질하듯이 열을 넣는 방법을 또 권해주셨고요. 체온을 1주 정도 오르게 해서 혈관과 모공이 확장돼 땀으로 요산과 요소를 배출하는 좋은 치료법을 또 개발하셨네요. 자, 오늘은 만성 신장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성 질환은 몸이 그냥 산성화된 결과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몸의 전압이 낮고 전기를 빼앗기는 상태에 있을 때 병이 발생한다는 또 뜻인데요.
여러분의 몸을 알칼리 상태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 하고 지적해 주신 것이 아주 참 공감이 갑니다. 인체는 다양한 형태로 전기를 얻는데요. 지구는 그 자체의 거대한 전자석이고 맞습니다. 맨발로 진흙 땅을 밟거나 잔디 위를 걷다 보면은 전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어싱, 방전이 되죠. 우리 몸에 흐르는 정전기가 모든 병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잔디 위나 땅을 걷었을 때 전기가 좋은 전기가 들어오고 나쁜 정전기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 지하에서 샘솟는 물 역시 전기가 있는데 이를 일컬어 알칼리수라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알칼리수, 온천수, 알칼리 지수가 높은 온천수를 먹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본의 비호센이라는 물이 또 좋은 게 있죠. 한국에서는 알칼리 도수가 높은 온천물을 마시면 되겠군요. 우리가 음식을 생감자의 전기 측정기를 대려보면 전압이 측정되는데 굽거나 냉동시킨 감자에서는 전기가 없습니다. 가공한 식품은 전기가 없고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 태양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죠? 태양 아래서 훨씬 강한 전기가 있죠. 운동으로 근육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근육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와 같이 운동하면 다시 충전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태양 아래서 일하고 샘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으며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었고 그리고 맨손과 맨발로 땅과 접촉하고 나무에 기대고 쉬고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가 전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포에 전기를 충전하면 다시 살아나서 활력을 되찾는 것. 그래서 그 전기로도 정상적인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게 된다고 합니다. 병의 이름에 상관없이 우리 몸은 항상력, 자연치유가 있는 것,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억은 정보는 그대로 있는 것, 그러나 조건을 갖춘다는 것. 세포에 전기가 흘러야 된다. 알칼리화 돼야 된다. 정전기가 방전이 돼야 된다. 지구라는 거대한 자석에서 전기를 받아야 된다. 태양에서 전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추워가지고 녹음하는데 발코니에서 아주 춥진 않지만 몸이 많이 떨고 있습니다. 하하, 나 지금 떨고 있나? 자, 그래요. 진정한 치유는 사실 마음에서 시작하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비롯해 보면은 사실 병과 스트레스가 깊은 관련이 있죠. 또 경제 문제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 그걸 또 잘 받고 잘 쌓아두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혹사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암은 정신질환이다. 참, 암뿐만이겠어요. 모든 병이 정신질환이라고 봐야죠. 많은 신부전증 환자는 투석에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평화와 안정과 희망과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을 잘 마음 관리하는 것이 이 만성 10분열의 핵심이 갈 것 같고요. 또 현대의 인간은 많은 병에서 해방을 시켰죠. 그러나 만성질환, 급성질환과 전염병 질환, 외상들에는 크게 도움이 됐죠. 그러나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성인병, 마음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 3간 태우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어요. 그래서 가장 신부전 환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참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가슴 아픈 경험이 좀 있죠. 그래서 무슨 실패할 여유도 없고 그냥 지름길로 가서 곧장 내 몸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통해서 생활 치유를 통해서 4단계라면은 빨리 3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실된 방법,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행히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만성 신부전을 자연치유 한의학으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 많은 위안이 됩니다. 국내에서 만성 신부전증 계신 분들은 조병식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만성 신부전은 자연치유된다라는 책을 읽고 과천과 그리고 또 경주에서 운영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 그런 것을 참고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류사회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 이렇게 자연치유를, 통합의학을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한 결단과 또 의지와 그런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희망이 없는 의사는 없습니다. 모든 환자는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마음 관리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또박또박 한 발짝 한 발짝 생활치유가 된다면은 이 세상에 낫지 않을 병은 없다고 봅니다.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그걸 통해서 힘들게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